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5월 17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사조 동아원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바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저께 상한가에 갔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7%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10% 상승 이후에 하락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자, 어제 21% 갭이 발생됐기 때문에 오늘 어찌 보면은 갭이 발생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봐야 돼요. 갭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어제 됐었던 이슈를 그대로 밀어 올리게 되면서 이제 호재로서 수급까지 빨아먹을 것인가, 이게 그러니까 수급까지 완전히 흡수를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일단 오늘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중순부터 상승하고 난 다음에 조정 거치고 다시 상한가 나왔습니다. 전 상승 때보다는 거래량이 작아요. 그죠?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갭을 동반을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 어찌 보면 상승의 이 구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용하다가 발생했던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해 N자형 가기 위해서는 여기 거래량만큼, 앞전 거래량만큼은 좀 발생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앞전 거래량보다 이 거래량이 좀 작다라는 건 어찌 보면은 이게 단순히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조 동아원은 수급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슈가 있죠. 인도 밀 수출 금지, 그러면서 곡물가 상승. 제가 최근에 와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사회적 현상과 계속해서 동행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비동조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사회적 현상과 주가가 같이 가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사회적 현상과 주가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처음 발병이 되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시장과 같은 진단키트 폭발적으로 날아갔죠. 그리고 이제 뭐 백신 관련주들, 치료제 관련주들, 뭐 ST팜, 뭐 바이넥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잘 갔잖아요. 그런데 올해 연초에 확진자 수 폭증했죠. 그런데 코로나 관련주들 갔을까요? 그죠? 안 갔죠. 이게 방금 말씀드린 이겁니다. 사회적 현상과 주가는 계속해서 같이 갈 수 없다. 초기에는 같이 갈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회적 현상에 대한 어떤 약발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사조 동아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이슈를 계속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때는 뭐 우리가 인도에서 직접적으로 밀을 수출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인도가 수출 금지를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은 그 영향으로 인해서 밀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밀 가격이 지금까지 상승했던 것만큼 더 상승을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상품 그리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상품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유동성 장세에서 금 가격 그리고 유가가 올라갔던 근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금리를 인상, 빅스텝을 통해서 금리를 인상을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상품 가치가 가만히 있어도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사회적 현상을 논외로 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이 되긴 힘들 겁니다.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나온다, 어싸 조정 이완 매수했다가는 물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어쨌든 상한가를 만들었지만은 오늘 음봉으로 전환되게 되면서 거래량이 어제보다 더 많이 늘어나죠. 어제는 매수 거래량이 우위였지만 오늘은 캔들과 거래량을 봤을 때 적어도 매도 거래량이 더 우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종가가 저가로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그 힘에 의해서 오늘 매도의 힘에 의해서 내일도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사조 동아원 그리고 어제 또 뭐 상한가 같죠. 하여튼 곡물 관련주들 급등했었죠. 저는 매수 안 할 겁니다. 대주산업 어제 상한가 같죠. 매수 안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곡물 관련주는 보내줘야 될 때다.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새로운 테마가 나오게 되면 또 이런 상한가가 나오겠죠. 그런 종목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 굳이 한다라면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히든 종목은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거래량 잠잠하고 주가도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대량 거래 발생되면서 급등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은 밀려도 다시 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소 관련주거든요. 단순 테마, 단발성 테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관련해서 계속 갈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와서 캔들의 길이가 음봉일 때 캔들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죠. 짧아지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또 아래 꼬리가 달렸어요. 가와 종가를 보게 되면은 6% 정도 변동성. 어제는 한 3%, 4%, 그리고 어제는 더 짧아요. 더 짧고 아래 꼬리가 2% 정도 달렸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감소를 하죠. 1차 상승 나오고 상승이 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횡보를 할 때 거래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2차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샀던 애들이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 현상이 발생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키고 바로 가긴 힘들어요. 그래서 5일선도 이탈하게 되고, 그러나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별 차이가 없어요. 가격 그대로죠. 26,500원, 26,800원, 26,500원 그 전으로 거의 종가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버티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거래량 줄어들죠. 오늘의 이 히든 종목의 숙제는 뭐냐? 오늘 양봉 나오잖아요. 어제 거래량은 이제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은 이틀 전 거래량, 요 거래량만 뒤집어 주게 된다라면은 여기서 N자형으로 뒤집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5일선 바로 아래서 지금 5월 13일 날 거래량이 34만 5천 주,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까지 거래량이 15만 주. 지금 시간이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종가까지 한번 보자고요. 보고 만약에 요 거래량, 이틀 전 거래량 뒤집지 못하게 된다라면 아마 27,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지지력을 확인을 할 겁니다. 월봉상 보게 되면은 양봉 나오죠. 대량 거래 발생되죠. 거의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목표 주가 한번 설정할게요. 목표 주가 한 35,000 정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만원 일단 터치가 된 상황이거든요. 3만원이 딱 보시면은 지지라인이었죠. 그래서 한 번 정도 헤딩은 나왔습니다. 헤딩 나왔고 조정받고 다시 가게 되면은 35,000원이라는 거. 일단은 1차 분기점은 3만원. 그래서 3만원 돌파가 되게 되면은 이제 목표 주가는 35,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점은 3만원, 목표 주가는 35,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N자형 상승을 같이 한번 노려보실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